오늘은 제7강 융의 동시성 이론입니다. 1. 비인과론적인 일치 현상과 칼 구스타프 융의 동시성 이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두 사건이 서로 연관돼서 일어나는 듯이 보일 경우 사람들은 보통 인과관계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를 많이 맞은 다음 날 감기에 걸렸다면 사람들은 그가 비를 맞은 사실과 감기에 걸린 사실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읽어내고서는 그것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과관계의 법칙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떤 두 사건 사이에 틀림없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두 사건을 인과관계의 법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다. A. 칼 구스타프 융과 동시성 현상. 스위스의 분석심리학자 C.G. 융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일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인과법칙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일상적인 사건들을 많이 체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종종 체험하게 되는 비인과론적인 일치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말년에 매우 조심스럽게 동시성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동시성의 원리란 그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이 그 사이에 아무런 인과 관계도 없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듯이 보이는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사건 사이에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둘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설명해 버린다면 간단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 사이에 어떤 의미의 일치와 시간의 일치가 명백하게 나타나서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융이 쥐리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무렵의 어느 날 B시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어 B시의 호텔에 머무른 적이 있었다. 그날 밤 그가 자고 있는데 마침 누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잠에서 깨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방문을 열고 나가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금 후 갑자기 그는 뒷머리에 참을 수 없을 것 같이 심한 통증을 느꼈다. 이날 밤 그는 그가 자고 있는 방 안에 틀림없이 누가 들어온 것 같았으나 아무도 없어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다음 날 그는 쥐리로 돌아와 그가 뒷머리에 몹시 심한 통증을 느낀 그 시간에 그의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권총 자살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총알은 마침 융이 매우 심한 통증을 느낀 부분에 박혀 있었다. 또 다른 예도 있다. 이 경우는 융으로 하여금 동시성 현상에 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한 것으로서 의미 있는 것이다. 융은 1927년 무렵 중심의 상징과 자기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쫓아서 만달라를 그렸는데
어느 날 황금의 성 모양을 한 만달라를 그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중국 학자인 리처드 빌렐름으로부터 자신이 독역한 중국의 연금술사인 황금꽃의 비밀을 전달받고 그 해제의 집필을 부탁받았다. 융이 그 책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그가 그 당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주제들이 중심의 상징과 그 중심에 이루고자 하는 무의식 과정에 관한 많은 작업들이 설명되어 있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책 속에는 융이 며칠 전에 그렸던 황금의 성 모양을 한 만달라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일어나고 그 사건들 사이에 어떤 일치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만은 할 수 없게 된다. B. 일상사에서의 동시성 현상. 초심리학자에서 소위 정신감응, 텔레파티, 정신감응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즉 인과 법칙만을 가지고서는 그 사이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을 융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침 그곳에 나타나서 놀랐던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경우 어떤 사람을 같은 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차례 만나게 돼서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어떤 정신의 주파수가 같은 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생각지 않고 있던 사람의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우연치 않게도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 토랑이도 제 말을 하면 온다는 속담이나 꿈이 들어맞았다는 속어는 이런 현상들의 실제를 잘 증거해주는 말들이다. 이 사건들 속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선행사건과 후행사건 사이에서 아무런 인과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 융이 뒷머리에 통증을 느낀 것과 그의 환자가 권총 자살한 것, 융이 황금의 성 만달라를 그린 것과 그가 리처드 빌렐름으로부터 황금의 성 만달라가 들어있는 책을 선물 받은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해서 말하거나 그 사람에 관한 꿈을 꾼 것과 그 사람을 만나거나 보게 된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융이 그런 만달라를 그렸기 때문에 그 책을 선물로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인과법칙만을 가지고서 설명한다면 이 사건들은 전혀 무관한 두 개의 사건이며 이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들을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의 일치와 시간의 일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융이 그날 밤에 격심한 통증을 느낀 자리와 그의 환자가 총을 쏜 자리의 사이나 융이 그린 황금의 성 만달라와 황금꽃의 비밀에 나와 있는 만달라 사이에는 간과해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일치점이 있으며
우리가 꿈에서 보았거나 우리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나는 사람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일치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융이 통증을 느꼈던 시간과 그의 환자가 자살을 했던 시간,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과 그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시간 사이에는 놀랄 만한 일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융은 이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요소, 즉 이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의 일치성과 시간의 일치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들 사이에는 비인과론적인 연계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인간의 정신현상 가운데는 인과 법칙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꿈은 인과 법칙과 전혀 무관하게 전개됩니다. 우리에게 가끔 떠오르는 예감들 역시 인과 법칙만 가지고서는 접근해 갈 수 없다.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또 다른 어떤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며 또 다른 어떤 질서 속에 있는 듯이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꿈이나 예감을 관장하고 있는 무의식의 영역은 논리적인 법칙이나 인과 법칙과 다른 어떤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융의 체험들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 역시 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인과 법칙만을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사이에는 인과 법칙과는 또 다른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융은 이 세상에는 인과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계열의 사건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융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시성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 동시성의 원리, 융이 말한 동시성의 원리는 현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양자역학의 중첩, 양자 얽힘 사상과 비슷한 원리를 이미 융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융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서 인과 법칙을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이에 뚜렷한 의미의 일치를 보이고 있어서 그 두 사건이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을 때 이 사건들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시성의 원리를 주장했던 것이다.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성에 관한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 사이에 아무런 인과론적인 관계도 없지만 그 사이에 같거나 비슷한 의미가 있으며 또 시간적으로 일치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둘이나 그 이상의 사건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동시성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단어는 동시적이라는 말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동시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사건이 단순하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시성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순간에 어느 개인의 정신적인 상태와 외부적인 사건 사이에 일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C. 동시성 현상의 정의. 융은 동시성 현상이란
어떤 사건과 의미의 일치 또는 어떤 대응 현상을 보이는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동시성 현상이란 첫째로 그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으나 두 개의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이 일치하는 경우, 즉 내면적인 현상, 꿈, 환상, 예감 등과 외면적인 현상 사이에 뚜렷한 일치를 보이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비슷하거나 같은 꿈 또는 생각, 환상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서 아무런 인과관계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이 사건들을 동시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예로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치 그 자리에 나타나거나 어떤 사람에 관해서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두 번째 예로서 우리는 앞에서 말했던 융의 두 체험을 들 수가 있다. 즉 융이 비시에서 뒷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것과 그의 환자가 그 시간에 쥐리에서 자살한 사건 사이의 일치나 융이 황금의 성 만달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멀리서 빌렐름이 똑같은 만달라를 담고 있는 책을 융에게 보내준 사건 사이의 일치를 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들 사이에서 우리는 인과 법칙을 찾아볼 수 없지만 어떤 뚜렷한 의미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분석 심리학자 피에르 빨리는 동시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동시성 현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다. 첫째로, 어떤 관찰자의 의식 상태가 그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이며 객관적인 사건과 일치 현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융이 어느 사람을 분석하고 있던 중 그 사람이 풍뎅이에 관한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창밖에서 풍뎅이가 창을 탁탁 치고 있어서 융이 창문을 열고 그 풍뎅이를 안으로 들여보낸 적이 있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의 의식 상태가 그와 비슷한 시간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비슷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예로서는 스웨덴 보리의 환상이 있는데 그는 어느 날 스톡홀름에서 불이 나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 보았는데 그가 환상을 본 무렵에 실제로 스톡홀름에서는 불이 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너무 의미심장한 사건이라서 헤겔도 종종 인용하고 있는 사건이다. 셋째로, 어떤 사람의 의식 상태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예로서 융은 그의 자서전에서 어느 여인의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여인은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새떼가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 후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다른 날 그녀는 다시 새떼가 그녀의 집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서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이 사건들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사건들이 어떤 숨겨진 의미에 의해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톡홀름이 불타고 있는 환상을 보았을 때 스웨덴 보리는 처음에 그 환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 테지만
나중에 그 시간에 스톡홀름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환상의 의미에 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떼가 몰려드는 것을 보았을 때 여인 역시 처음에는 그 현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 테지만 나중에 그녀의 남편과 부모님의 부음을 듣고서 그것이 그녀에게 그들의 죽음을 알려주는 메신저였음을 알고 전율했을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는 이 사건들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간과해 버릴 수만은 없다. 오히려 이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의 일치에 관해서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은 모두 우리 무의식과 관계되고 있는 것이며 무의식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뒤늦게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동시성 현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인과 법칙만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많이 있으며 그 사건들도 인과 법칙과는 또 다른 질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은 왜 일어나고 있으며 이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동시성 현상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